어제 저녁에 뭐 드셨는지 바로 떠오르시나요? 지난주에 마주친 동네분 성함은요? 막상 생각해보면 생각이 흐릿해져서 당황스러운 순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혹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해지시죠? 저는 30년간 기억력과 뇌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민수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대부분 나이 탓을 하신다는 거예요. 70이 넘으면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70세 이정자님은 장을 볼 때마다 꼭 하나씩 빠뜨리시곤 했는데 제가 알려드린 달걀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실천하시고 나서 메모 없이도 필요한 걸 척척 기억해내셨어요. 82세 박영수님도 한 달 만에 손주 생일을 헷갈리지 않게 되셨고요. 이 두 분 모두 처음엔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하셨는데 알고 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뇌 속 미세염증과 생활 리듬의 흐트러짐이 핵심이라는 걸 저는 현장에서 늘 보게 됩니다. 특히 입안 염증이 뇌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잇몸에서 시작된 작은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 또렷해지는 식단과 루틴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키는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제 설명이 필요할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요. 이런 건강 정보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따라오셔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독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영상 공유도 좋은 도움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방법으로 기억력을 지키고 계신가요? 특별히 챙기는 음식이나 습관이 있으시면 댓글로 경험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가 겪는 잦은 깜빡거림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자녀분들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드는 거겠지 하다가도 점점 심해지면 혹시 치매가 아닐까 불안해지시죠? 가스불을 끄지 않고 나간 적이 있다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신다거나 하는 일들이 쌓이면 가족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는 76세 한동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장 보러 가면 꼭 소금이나 두부 하나씩은 잊어버려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하셨어요. 손주 생일도 헷갈리고 약 먹는 시간도 자꾸 잊어버리셔서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전화해서 저녁 메뉴를 물어봤는데 점심에 뭘 드셨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본인도 불안하고 자녀분들도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입안의 염증과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이 겹쳐 뇌로 공급되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밤에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시다가 잠드는 습관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는데도 그냥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던 거예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노폐물도 씻겨 나가지 못하면서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 두 가지만 바꿨습니다. 물을 조금 더 자주 마시고 저녁에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 그리고 아침에 단백질을 꼭 챙기시도록 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런 간단한 걸로 될까 싶으셨대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영양 루틴까지 함께 실천하셔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한 가지만 바꿔서는 부족해요. 여러 가지가 함께 맞물려야 뇌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기본기가 잡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뒤엔 장보기 목록을 자연스럽게 말할 정도로 기억력이 돌아왔어요. 손주 생일도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고 약 먹는 시간도 저절로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대요. 가족들도 치매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보는 꾸준히 따라오셔야 생활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필요합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실천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부터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으니까요. 놓치시면 정말 아까운 내용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기억력을 흔드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기름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흐릿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기름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기억력은 지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뇌의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뇌세포막도 지방으로 만들어지고 신호를 전달하는데도 지방이 필요합니다. 스페인 연구팀이 지중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올리브 오일 같은 좋은 지방을 많이 먹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치매 발생률이 30% 이상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박영수님도 기름은 살찐다고 피하시다가 오히려 기억력이 흐릿해지셨어요. 이름이 잘 안 떠오르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죠. 그런데 올리브 오일을 식사에 넣은 뒤 2달 만에 머리가 덜 무거워지고 이름도 잘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밥에 아보카도 오일 1스푼 넣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1스푼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름을 지나치게 줄이는 식단은 오히려 뇌를 지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기름을 사용하시나요? 그 다음으로 입속 염증 이야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아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잇몸에서 생긴 염증이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하면 기억회로를 자극하게 됩니다. 입안 세균이 만드는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면서 뇌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한국 연구진도 잇몸 염증이 있는 노인의 기억력 저하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의 인지 기능 점수가 평균 20% 낮았다는 보고가 있어요. 69세 정인호님은 항상 입에서 냄새가 나고 잇몸이 붓는 증상이 있었는데 치아 사이 염증이 사라지자 신기하게도 약 챙기는 시간이 저절로 떠올랐다고 하셨어요. 식후에 미온수로 가볍게 헹구고 하루 2번 양치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자기 전 양치가 중요한데 밤새 입안에서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입이 자주 마르면 치매 보호 작용이 떨어지니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혹시 요즘 입이 자주 마르다고 느끼시나요? 수면 부족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에서는 노폐물을 씻어내는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낮 동안 뇌를 쓰면서 쌓인 독소 같은 걸 밤에 청소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 연구팀이 발표한 걸 보면 서파 수면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억 저장 과정이 40% 이상 방해받는다고 합니다. 서파 수면은 깊은 잠을 말하는 건데 이때 뇌가 그날 경험한 걸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거든요. 75세 오명숙님은 밤마다 뉴스 보다가 잠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습관을 바꾸자 일주일 만에 이름 기억이 수월해졌어요. 저녁에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따뜻한 물 3모금 정도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막기 때문에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수면 보조제에 의존하면 깊은 잠이 줄어들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잠은 깊게 주무시나요? 물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뇌세포의 신호 전달이 느려지거든요. 뇌는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쪼그라들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일본 연구에서 하루 6잔 이상 물을 마신 그룹이 기억력 점수가 18%나 높았다는 결과가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이 중요한데 자는 동안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81세 장석훈님은 물을 적게 마신 게 원인이었는데 하루 5잔으로 늘리자 집중력이 좋아지고 머리도 덜 무겁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정도만 챙기셔도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전해질이 희석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시나요? 단백질 부족 문제도 정말 심각합니다. 단백질은 기억을 쌓을 때 필요한 건축 재료예요.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때 단백질이 꼭 필요하거든요. 한국식생활조사에서도 아침 단백질 섭취가 인지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밥만 먹는 분들이 단백질을 챙기는 분들보다 기억력 점수가 낮았어요. 74세 강미정님은 평소에 아침으로 죽이나 빵만 드셨는데 아침에 달걀과 두부를 시작하면서 머리가 덜 무겁고 오전 내내 집중이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단백질 10g에서 15g 정도만 챙기면 충분한데 달걀 하나면 6g 정도 되고 두부 반 모면 10g 정도 됩니다. 저녁 늦게 단백질을 과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시간대를 잘 지키셔야 해요. 아침 단백질 꾸준히 챙기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영양 루틴의 부재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비타민 B군, 오메가3, 비타민 D3, 마그네슘은 뇌 에너지의 핵심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흡수율이 30대 대비 50% 가까이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78세 공명수님은 평소에 영양제를 안 챙기셨는데 비타민 B군을 더한 뒤 약 시간과 일정이 잘 기억난다고 하셨어요. 특히 비타민 B12는 신경 건강에 꼭 필요한데 나이 들면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아침에 B군과 오메가3, 점심에 비타민 D, 저녁에 마그네슘을 나눠서 드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속도 불편할 수 있으니 시간을 나눠서 챙기세요. 여러분은 영양제를 어떤 시간대에 드시나요?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요소들을 알았으니 다음 장에서는 기억력을 지키는 루틴을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보카도 오일 활용법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오일은 열에 강해서 밥짓기나 볶음용으로 정말 적합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는데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높아서 요리용으로 딱 좋아요. 한 번에 과하게 넣기보다는 작은 스푼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밥 지을 때 한 스푼만 넣어도 충분히 뇌에 좋은 지방이 공급되고 밥맛도 고소해집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는데 한두 번 해보시면 익숙해지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오일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올리브 오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요리에 풍미를 더하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킵니다. 가열하면 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고 풍미가 떨어지니 샐러드나 비빔 요리에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나물 무칠 때나 두부에 간장 넣고 비빌 때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추가하면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아요. 올리브 오일은 평소에 얼마나 드시나요? 비타민 B군 루틴도 정말 중요합니다. 뇌의 에너지 공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비타민 B1, B6, B12가 기억력에 직접 관여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아침 식사 후 바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도 더 좋아지고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아침 비군 루틴을 지키신 분들은 오전 집중력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아침 루틴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비타민 D3 이야기도 꼭 해야겠어요. 낮 햇빛과 함께하면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비타민 D는 뇌신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 들면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줄어듭니다. 과다 섭취는 피하셔야 하고 하루 1000에서 2000 단위 정도가 적당해요. 점심 식사 후에 10분 정도 걷고 나서 섭취하시면 딱 좋습니다. 햇빛과 가벼운 걸음이 비타민 D 흡수를 돕거든요. 점심에 햇빛 조금씩 쬐고 계신가요? 마그네슘은 뇌의 긴장을 낮춰서 깊은 잠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안하고 잠도 잘 안 오거든요. 너무 일찍 먹으면 졸릴 수 있으니 저녁 식사 후 편안해질 때쯤 10분 후에 섭취하시면 좋아요. 잠들기 1시간 전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도 도움을 줘서 온몸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여러분은 잠이 잘 드는 편인가요? 발효식품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장이 편안해야 수면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아시나요? 장 건강이 곧 뇌 건강이에요. 짠 된장은 양을 조절하시고 저녁에 된장국이나 요거트 같은 걸 가볍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김치도 좋은데 너무 맵거나 짠 건 피하세요. 밤에 속이 더부룩하지는 않으신가요? 색짙은 과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블루베리, 딸기, 아로니아 같은 베리류의 색소가 뇌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과다 섭취는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후식으로 한 줌만 드시면 적당합니다. 하루 20알에서 30알 정도면 충분해요. 이 중 어떤 과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한 조언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진짜 이유와 그 해결법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탓하지만 실제로는 입속염증, 수면 부족, 물 부족, 단백질 부족, 그리고 영양 루틴의 틀어짐이 기억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5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반대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돌보면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은 충분히 또렷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대에도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을 보면 이런 기본을 잘 지키고 계세요. 잘못된 상식을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름을 피하고 밥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 나이 들면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생각, 영양제는 필요 없다는 생각, 물은 목마를 때만 마시면 된다는 생각이 모두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관리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매일 챙기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을 돌보고 비타민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잘못 관리하면 하루하루가 더 흐릿해지고 실수가 늘어나면서 가족들도 불안해하고 본인도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외출하는 것도 두려워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이름, 약시간, 약속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장보기 목록도 메모 없이 기억나고 손주 생일도 헷갈리지 않게 되고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활동량도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당장 해보실 단 하나를 꼽자면 저는 밥 지을 때 아보카도 오일 1스푼을 추천드립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뇌에 들어가는 연료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2주차부터는 머리가 덜 무겁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한 달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대화할 때 이름이나 날짜가 술술 나온다고요. 아침 단백질도 꼭 함께 시작해보세요. 달걀 하나나 두부 반 모면 충분합니다. 이 2가지만 지키셔도 한 달 뒤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물 마시기, 저녁 루틴, 영양제 순서로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뿐 아니라 기분 집중력까지 함께 좋아지는 뇌회복 루틴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침 루틴과 저녁 루틴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간대별로 뭘 먹고 뭘 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무엇부터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보카도 오일인가요? 아침 단백질인가요? 아니면 물 마시기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일주일 뒤 어떻게 달라지셨는지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